일막 운명 같은 재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익숙함.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접수 창구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진료 접수는 저쪽 창구가 맞나요? 근처에 앉아있던 또 다른 노인이 친절하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기 이번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던 남성은 문득 상대방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얼굴이 참 익숙하네요.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요. 혹시 어디 사세요? 저는 노원구에 삽니다. 벌써 20년 넘게 살았는데. 아, 저는 강서구 쪽인데. 그럼 동네가 아닌데 이상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투며 걸음걸이가 참 묘하게 닮으셨어요. 그러게요. 주변에서도 제가 걸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기운다고 하던데. 저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 다친 게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우연일까요? 걸음걸이까지 똑같다니. 이거 참. 혹시 우리 형제 아닙니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묘하게 진지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편하네요. 처음 뵙는데. 저도요. 뭐랄까. 오래 알던 사람 같은 기분이 드네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낯선 분이랑은 이렇게 쉽게 말이 트이지 않는데. 평소 같았으면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요. 진료 끝나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된 김에. 그러시죠. 저도 뭔가 묘하게 계속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쯤에는 서로 연락처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노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정우라는 이름의 그 사람. 왜일까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자꾸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사람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익숙한 눈빛, 그 편안한 미소,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걸음걸이까지. 정민이라는 이름의 다른 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꾸 생각나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밤새 잠을 설쳤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결국 정우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지난번에 병원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찻집에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사람한테도 말했어요. 병원에서 이상한 분을 만났다고. 처음 본 사람인데 자꾸 생각난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정우의 질문에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1949년 3월 15일입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1949년 3월 15일이요. 왜요?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1949년 3월 15일. 순간 찻집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민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다니. 그것도 똑같은 생김새에 똑같은 걸음걸이를 가진 두 사람이.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5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고 그냥 어느 날부터 먼 친척 집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왜 거기 있게 됐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둘이서 살았어요. 어머니 얼굴은 기억도 안 나고 아버지가 저 혼자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여쭤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제가 들은 건 어머니가 큰 빚 때문에 힘들어서 저를 친척한테 맡겼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나중에 크고 나서 들은 이야기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정말 형제가 아닐까요? 아니, 같은 날 태어났으니. 쌍둥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고 어린 시절 기억이 둘 다 없고 부모님이 각자 한 명씩 데리고 그리고 이렇게 생김새까지 닮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게 겹칠 수가 있나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 동네라도 찾아가 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겠어요. 저도 평생 궁금했던 게 많았거든요. 왜 아버지가 저만 데리고 떠나셨는지,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만 친척집에 보내졌는지, 진짜 부모는 누구였는지. 평생 가슴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동네가 지금의 마포구 쪽이었다고 들었어요. 정우가 오래된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 근처였다고 들었습니다. 옛날 달동네. 지금은 다 재개발돼서 흔적도 없지만요. 제가 수소문해 봤더니 그 동네에 아직도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80대 후반이신데 그때 그 동네에서 오래 사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족을 아실까요? 그 동네가 워낙 작았으니까. 한번 가보죠. 뭐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마포구의 한 작은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예전 달동네는 온데간데 없고 깔끔한 빌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있었고 그곳에 그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더니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정신의 쌍둥이 아니냐? 할머니의 첫마디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쌍둥이가 맞나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맞지. 너희 둘이 아기였을 때부터 봤어.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지. 그때 동네에서 난리였어. 가난한 집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어쩌나 하고. 그런데 왜 저희가 헤어진 건가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정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말이 길어. 앉거라, 앉아서 들어.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그때 워낙 싸우셨거든. 가난한 집에 애가 둘이나 생기니까. 먹여 살리기가 힘들었지.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빨래를 해서 근근히 살았어. 싸움이요? 응. 너희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급하셨어. 가난을 못 견디셨지. 매일 술 드시고 들어와서 화를 내시곤 했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애들 먹일 게 없다고 울고.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애 하나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야. 한밤중이었어. 동네 사람들도 다음날 되어서야 알았지.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데리고 있었는데. 엄마도 혼자서 애 키우기가 힘드니까 결국 먼 친척한테 보낸 거지. 그때 동네에서 다들 안타까워했어. 쌍둥이를 둘로 갈라놓다니. 그럼 저는 아버지가 데리고 가신 거고. 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너희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떠났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하셨다고 하더라고.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이 동네에 계셨는데 너를 보낸 뒤로 완전히 무너지셨어. 매일 울기만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어디론가 떠나셨다고 들었어. 소식을 끊으셨더라고. 아마 다시는 이 동네에 오고 싶지 않으셨나 봐. 그럼 우리 부모님은 서로 다시는 안 만나신 건가요? 그랬을 거야. 둘 다 서로를 원망했으니까. 아버지는 어머니가 가난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고 원망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떠났다고 원망했어. 그때는 다들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어.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가 쌍둥이인 줄도 모르고 살았네요.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정우가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너희 둘이 이렇게 만난 게 기적이야. 운명이라고 봐야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아버지가 재혼하셨다는 게 혹시 그 새어머니 연락처 같은 거 아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박씨 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나이가 지금 한 80대 후반쯤 되려나? 지금도 살아계실지 모르겠네. 그분도 참 착한 분이었어. 박씨. 그분이 저를 키우신 새어머니일 수도 있겠네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분이 뭔가 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진실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50년을 기다렸으니. 형님. 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동생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라도 형제로 지내요. 50년은 늦었지만 그래도 만난 게 어딥니까? 그래요, 동생.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합시다. 두 사람은 서로 꽉 껴안았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혈육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박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주소도 연락처도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작은 방,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 함께 살게 된 새어머니. 그분의 따뜻한 손길, 그분이 해주시던 밥 냄새. 희미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형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어머니가 경기도 어디쯤에 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경기도가 넓은데 어디쯤일까요? 수원 쪽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두 사람은 지역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며 박여사를 찾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수소문 끝에 드디어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수원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는 정보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민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정민이에요.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이? 정민이라고. 네, 어머니. 저예요. 아이고. 정민아. 내가 어떻게.
몇십 년 만이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어요. 형님과 함께 찾아뵐 수 있을까요? 형님? 무슨 형님? 그게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수원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박 여사는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정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정민을 동시에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박 여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정민이 박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 형님이에요. 쌍둥이 형님. 쌍둥이라니. 그게 무슨... 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제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거. 정민의 말에 박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알 권리가 있어요. 50년 동안 서로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래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50년 동안 고민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이제 나이가 많아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1950년대 중반이었어. 그때 나도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지. 아버지는 너 정민이를 데리고 우리 동네로 오셨어. 그때 저는 몇 살이었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5살쯤 됐을 거야. 너무 작고 말랐어.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게 보였어. 아버지도 많이 지쳐 보이셨고. 그럼 그때 이미 형님과 헤어진 뒤였네요. 그랬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왜 애 하나만 데리고 왔냐고. 처음에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야 말씀하셨어. 쌍둥이였는데 하나는 아내가 데리고 있다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젊었어. 아버지를 좋아했고 정민이도 너무 불쌍해 보였어. 그래서 결혼을 했지. 하지만요. 아버지가 계속 다른 아들을 찾고 싶어 하셨어. 밤마다 술 드시고는 다른 아들 이름을 부르셨어. 정우 하면서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게 싫었어. 새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말렸어. 찾지 말라고. 어머니가 말리셨다고요? 정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나도 어렸고 내 뱃속에 아기도 있었어. 새 가족을 꾸리고 싶었어. 과거는 잊고 싶었어. 박 여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버지가 몇 번이나 찾아가려고 하셨어. 옛날 동네로 가서 다른 아들을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나는 막았어. 싸웠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 정민이는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못 가신 건가요? 못 가셨어. 나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도 포기하신 것 같았어. 점점 그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하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시면서 혼자 중얼거리시곤 했어. 정우가 잘 살고 있을까 하고. 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다니. 찾으려고 하셨다니. 어머니 쪽에서도 연락이 한 번 왔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960년대 초반쯤이었을 거야. 편지가 왔어. 정우가 잘 있는지 묻는 편지였어. 그럼 제 어머니도 아버지를 찾으셨던 거네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랬어. 하지만 나는 그 편지를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지 않았어. 숨겼어. 어머니.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민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 나는
나는 무서웠어. 아버지가 다시 그 여자한테 돌아갈까봐.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두 분이 완전히 연락이 끊긴 건가요? 그랬을 거야. 어머니 쪽에서 답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연락을 안 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 박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정우를 찾지 못한 게 평생 한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하신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정우한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을 거야.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95년이었어. 20년도 더 된 일이지. 저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니. 정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정민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다 힘들었어.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너희 두 형제를 갈라놓은 건 결국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야. 제 어머니는요? 제 친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몰라. 편지가 딱 한 번 왔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어.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야. 두 아들을 다 잃으셨으니까. 돌아가셨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계셔도 이제 90이 넘으셨을 텐데.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진실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야, 정민아. 박 여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건 기적이야. 어쩌면 하늘이 너희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만들어준 기회인지도 몰라.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어.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정우를 찾아오게 했어야 했어. 그랬다면 너희가 이렇게 50년을 떨어져 살지 않았을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어머니. 정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상황이 그러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민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 동생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여사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박 여사와의 만남 이후 정우와 정민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찾지 못했던 시간을 메우려는 듯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지난 삶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정우는 친척 집에서 자라며 겪었던 외로움을, 정민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친척 집에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내가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 항상 느꼈으니까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래도 학교는 다니셨어요? 중학교까지는 다녔어요. 고등학교는 돈이 없어서 못 갔죠. 그래서 일찍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때가 15살이었나. 그렇게 몇십 년을 일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형편이 어려우셔서 고등학교는 야간으로 다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두 사람의 인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랐고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어렵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식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형님, 자녀분들은 몇 명이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그것도 똑같네요. 쌍둥이라서 그런가.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헤어져 있었던 세월이 억울하기보다는 다시 만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서로 소개해 줄까요? 사촌지간인데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애들도 놀라겠어요. 갑자기 삼촌이 생겼다고 하면. 며칠 후 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쌍둥이 형제가 있으셨다고요? 정우의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몇 달 전에 알았어.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 보니 내 삼촌이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요? 정민의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너희 할아버지들이 50년 전에 헤어지셨거든. 자녀들도 서로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지만 피가 통하는 사촌이라니.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끼리도 사촌이네요? 정우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정민의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가족은 명절이면 함께 모였습니다. 50년 만에 만들어진 대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사촌들이 생긴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쌍둥이 맞아요? 엄청 닮았어요. 그럼 쌍둥이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누가 누군지 구분도 못했을 거야. 우와, 신기해요. 그런데 왜 헤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정우와 정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들도 어렸을 때 어른들 사정으로 헤어진 거야.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앞으로 계속 함께 할 거야. 좋았다. 그럼 우리도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명절날 저녁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들 잠깐만 들어봐요. 모두의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내 뿌리가 어딘지 몰랐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내게도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큰 가족이 있다는 것을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록 50년이 늦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난 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정민이, 내가 있어서 고마워. 진짜 고맙다, 동생. 형님. 정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들의 선택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형님. 우리 이제부터라도 진짜 형제로 살아요.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정우와 정민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가끔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나도 생각해. 그냥 모르고 죽을 뻔했어. 내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병원에서 만난 게 운명이었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하늘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일지도 모르고. 아버지와 어머니. 하늘에서 다시 만나셨을까요? 만나셨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난 걸 보시고 기뻐하셨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님, 저 후회 없어요. 비록 50년을 헤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형님을 만났으니까요. 나도 그래.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만나요. 50년을 못 만났으니까 이제는 매일 만나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 이제 늙었잖아. 남은 시간 얼마 없어. 그래도 형제로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옛날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 쌍둥이들 또 왔구나. 어서 와.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아이고, 별 말씀을. 그래도 너희가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너희도 건강해라. 남은 시간 동안 형제 사이 좋게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이야기 신기하지 않아요? 영화 같아요.
그러게. 누가 믿겠어. 70대 노인들이 쌍둥이인 줄 모르고 살다가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다니. 우리 손주들한테 이야기해줘야 해요. 이런 일도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거라고. 집에 도착해서 정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들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만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동생을 만났다. 50년을 헤어져 있었지만 만날 때마다 반갑다. 이상하게 편하다. 역시 피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우리는 결국 한 배에서 나온 형제였다. 세상이 갈라놓았지만 세월이 다시 이어졌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형제로, 가족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희 이제 다시 만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민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형님을 찾았어요. 5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가 평생 찾고 싶어 하셨던 형님을요. 이제 저희 함께 살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아버지도 기뻐하시겠죠? 이튿날 아침,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오늘 시간 있어? 네, 형님.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 커피라도 한잔하자.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예전에 처음 만났던 그 병원 카페에서 만나자. 거기가 의미 있잖아. 그러죠. 1시간 후에 거기서 봐요. 두 사람은 다시 그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저도요. 그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처음 보는데 너무 편했잖아요. 그때 이미 알았던 것 같아. 뭔가 특별한 사이라는 걸. 피는 속일 수 없나 봐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형님. 응.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아니 제시도 다계속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형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해진 것 같아요. 평생 뭔가 빠진 것 같았는데 이제야 채워진 기분이에요. 나도 똑같아. 혼자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가족이 생겼으니까.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아요. 못 만난 시간을 채워야죠. 그래야지. 건강 챙기고 자주 만나고. 그날 저녁 두 가족은 또다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모임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우와 정민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기념으로. 그래, 찍자. 정민의 딸이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삼촌 가까이 붙어서 서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속 두 사람은 똑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맑았습니다. 잘 나왔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놔야겠어. 저도 한 장 주세요. 저도 걸어놓을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로 닮아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5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쌍둥이구나. 정우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박 여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 너희들. 왜 또 왔니? 그냥 뵙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거 드리려고요. 정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왔어? 돈 아까운데. 어머니, 저희가 감사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동생이 어떻게 자랐을지 몰라요. 박 여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 사실 너희를 볼 면목이 없었거든.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이해해요. 그때는 모두가 힘들었잖아요.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도.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두 아들이 다시 만난 걸 보시면 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아버지가 평생 한으로 남기셨던 일이 이렇게 풀리다니. 세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후회도 아닌 그저 따뜻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민이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많이 편해 보이셨어요. 그러게. 50년 동안 짊어지고 계셨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다 용서하고 잊어야죠.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 앞으로만 보고 가자. 우리 남은 시간이나마 행복하게. 그해 명절, 두 가족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정민의 아버지, 두 사람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형님도 모시고 왔어요. 정민이 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우예요. 아버지가 평생 찾고 싶어 하셨던 아들이에요. 늦었지만 이렇게 왔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저희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아버지, 사랑했어요. 비록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분명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드리는 인사였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정우가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어머니 산소도 찾아볼까? 어머니 산소요? 응.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죠. 어머니께도 인사드려야죠. 하지만 어머니의 행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이미 연락이 끊겼고 어디로 가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 곳에 수소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머니의 이름을 적은 위패만 만들어 집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두 아들이에요. 이렇게라도 찾아뵙게 돼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힘드셨죠? 두 아들을 다 잃으셨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 이제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비록 얼굴도 기억 못하지만 저희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어머니의 위패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